안녕하세요. 기독교적 가치와 명리학 그리고 심리학을 융합하여 재해석하는 상담학 박사 윤슬의 심리살롱입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마치 날씨를 예측하고 우비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불필요한 실수를 줄이고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뭔가 예측해보면 좋겠죠. 명리학을 활용해서 보면 좋은데요. 저는 명리학을 사람을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합니다. 명리학은 사람의 성향이나 강점을 이해하는데 또 그 행동을 예측해보는 최고의 도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의 매사는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삶을 살지만 또 명리학으로 명리학을 기반해서 또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정관운이 또 다른 육신을 만났을 때 내 사주에 어떤 육신을 만나느냐, 정관운이 오는데 내 사주의 어떤 육신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질 텐데요. 정제가 있는 상태에서 정관운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우선 재정적인 그런 안정감이 기반이 되겠다. 정제라고 하는 것이 또 안정지향에 또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 어떤 안정성인데요. 그 안정성을 정관이라고 하는 운이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 재정이 아주 안정적인 기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신뢰도 얻게 되고 또 나의 인기도 상승하게 됩니다. 또 상관생제 하던 것이 또 정관운이 오게 되면 그때 또 뭐 수장에 오를 수도 있고요. 일단 대표의 자리, 책임이 있는 자리에 또 갈 수도 있겠죠. 또 재정 관리나 프로젝트의 예산에 관련해서 그러한 책임을 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제가 월지에 있다고 한다면 정제를 또 직업적인 어떤 성향으로 또 활용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 또 재정 관리나 이러한 또 프로젝트의 예산 관련해서 또 책임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정관이라고 하는 어떤 직장이나 사회에서 신뢰를 쌓을 수가 있고 정제 정관 자체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식신 이렇게 그래서 신뢰를 쌓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또 정제라고 하는 어떤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그런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정제의 정관운이 오는 것입니다. 또 하지만 이때 뭐 인기도 상승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도한 책임감이나 부담이 느껴질 수도 있겠죠. 스트레스가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뭔가 어떤 사회적인 요구에 자꾸 응하려고 하는 그래서 책임감이 과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정관운이 오는데 내 사주에 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유동자산이고 또 약간 어떤 자유를 또 뜻하죠. 그리고 아주 에너지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로 에너지가 쏠린다면 편제라고 하는 것은 편제나 편관은요 외부로 에너지가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동 자산이나 또 비고정적인 그러한 자산 또 그런 투자에 결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시기가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외부의 재정 관리로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외부의
외부에서 뭐 영입이 되거나 또 어떤 낙하산 인사도 편재와 정관운이 될 수 있고요. 스카웃을 제의받기도 합니다. 또 비정기적인 수입이 올 수도 있고 또 자율적이면서 책임이 막중한 때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 이제 재정 상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또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우리 편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낙관성을 가지거든요. 낙관적이에요. 너무 긍정적이다 보니까 리스크를 막 생각하지도 않고 리스크 어떤 돈을 막 써버리거나 한다면 펼치려고만 한다면 또 정관눈으로 막지 못하는 그런 편재의 활동성으로 인해서 또 위기가 올 수도 있겠죠. 자, 너무 낙관적으로 보지 마라. 너무 방만한 재정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다음 또 정관운이 정관을 만났다면 내 사주에 정관이 있는데 또 정관운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사회적인 책임이 증가가 되고 또 뭐 정관이 있는 상태에서 정관이 왔으니까 더 중요한 자리, 또 리더십을 발휘할 일, 또 내가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고 신뢰를 얻는 그런 때가 되겠죠. 또 어떤 조직의 규율이 더욱더 강화가 되고 또 운영의 중심적인 역할에 서게 되겠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높이는 데 너무 집중하고 대외적으로 또 인정받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 드러나는 것에만 이제 집중하고 너무 그렇게 드러나는 내 명예나 보여지는 것에만 또 치중하다 보면 또 역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만 이렇게 방만하게 될 수 있다. 지나친 어떤 책임감으로 인해서 또 과로가 쌓인다거나 또 타인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재를 극을 하지만 겁재만 극하는 게 아니고요. 나도 사실은 이제 제어를 하죠. 근데 이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타인을 더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관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통제력이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더 받고요. 또 중압감이 생깁니다. 특히 재생관이 되어 있지 않는 정관은 정관만 있는데 또 정관운이 왔다. 그러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편관이 있는 사람이 정관을 만난다면, 편관이 있는 사람이 정관운이 왔다 라고 한다면 좀 더 쉬워질까요? 그런데 편관이 있는 사람한테 정관이 오는 것은 크게 뭐 달라질 것은 없지만 외부 일을 하다가 내부까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편관이라고 하는 도전적인 상황,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나한테 늘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관이라고 하는 규율을 기반으로 내게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 긍정적으로 쓰이죠. 정관이 있는 상태에서 편관운이 온다면 정말 이와 반대가 돼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움이 가중이 되는데 편관운이 있다가 정관운으로 오면 약간 쉴 수 있는 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일과 또 책임 상황이 따를 수도 있고 또 조직 내 갈등 발생을 조율을 하고 또 위기 상황에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서 정관이라고 하는 명예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정적이고 도전적인 상황에 안정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굉장히 경직되고 스트레스가 과중될 수 있음을, 또 이 관성이 너무 강해지면 스트레스가 과중된다는 것. 왜냐하면 나를 극하니까요. 일간이나 뭐 내 사주에 나를 돕는 것들을 이제 극하는 육신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 사주에 정인이 있을 때 정관운을 만났다면 사회나 직장에서 요구하는 임무를 또 더욱 잘 수행해내는 거죠. 그리고 뭐 직장에 취직을 한다거나, 정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직장에 취직하는 운이 바로 정관운이죠. 또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정책을 제안한다거나 또 규율을 설계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어떤 행정의, 정관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에 취직을 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인정을 받고 또 승진을 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초년생이 일을 참 잘 해가고 있는, 조금씩 한 발씩 이렇게 오를 상승하고 있는 것도 정인의 정관운입니다. 하지만 이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식이나 또 이론이나 또 학문적인 그런 우월감을 표출하거나 또 융통성 없는 그런 답답함이 있거든요. 특히 정인, 정관은요. 너 너무 그렇게 융통성 없이 굴지 마라. 만약 편인이 있었는데, 편인이 있는 상태에서, 내 사주에 편인이 있는 상태에서 정관운을 만났다. 을목이 올 때 정관으로 왔는데, 사화가 올 때 정관으로 왔는데, 내 사주에 편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 사주에 편인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정관운이 온 거예요. 정관운이. 네? 내 사주에 편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독창적이고 어떤 자기 특기를 발휘하고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악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인습이 될 수도 있는데, 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또 혹은 뭐 기획력을 통해서 조직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바로 정관운이 올 때이겠다. 자기만의 창의적이고 특수한 방법으로 또 기존의 규율을 벗어나고자 할 것이다. 혹은 정관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정보가 생겨서 편인이라고 하는 내 기획력을 발휘해서 어떤 성과를 얻어낼 수도 있겠다. 또 기존의 어떤 방법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또 지나치게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편인이라고 하는 것이 정관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관이라고 하는 또 조직에 있어라 라고 하는 건데, 편인이 나 벗어날 거야 하는 거라서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좀 신중해야 된다. 뭐 과거에 어떤 안 좋은 것들을 답습하지 말고, 또 정관이라고 하는 그런 이 조직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편인은 또 나의 독창성을 더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관운이 왔을 때 내 사주의 욕심과, 어떤 욕심과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지 예측해보는 그러한 을사년의 또 정관운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윤슬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이렇게 뭔가를 예측하겠다, 한 발 앞에 봐보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뭐 운도 보고 뭐 사주도 보러 가고 하시는데, 정말 점집은 가시면 귀신부터 옵니다. 점집은 가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학문적으로 풀어보시고 분석해보는 뭐 사주를 공부한다거나 이러한 것은 또 여러분이 얼마든지 학문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고요. 하지만 모든 것들은 정말 더 기도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더 얻는데 이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자, 윤술의 심리살롱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